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NT비즘 CP 서버 차트 GitHub 저장소인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기술 질문들도 아주 의미로웠습니다. 이 도구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떤 기술을 쓰는지, 특히 이게 AI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서버가 복잡한 차트 생성을 상당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해서요. AI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 MCP 서버 차트라는 게 보니까 NTB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써서 25가지가 넘는 차트를 만드는 MCP 서버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굳이 서버 쪽에서 차트를 생성하는 방식이 중요할까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바로 그리면 안 되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서버 측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뭐 AI 에이전트나 아니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컴퓨팅 자원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가벼워야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서버가 대신 무거운 렌더링 작업을 처리해 주니까 클라이언트는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떤 클라이언트 환경이든 간에 항상 일관된 그리고 고품질의 차트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아, 일관성이요? 어떤 기기에서 보든 똑같이 나온다는 거군요. 네, 중앙에서 딱 관리하니까 뭐 업데이트라든지 확장성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아, 하긴 그래픽 처리 같은 건 서버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AI 에이전트 같은 클라이언트는 가볍게 유지하고 결과물 퀄리티도 보장되고 흥미롭네요. 그럼요. AI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표준화한다. 이 개념은 어떤가요? MCP가 소위 M 곱하기 N 통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MCP라는 게 일종의 뭐랄까 AI 모델하고 여러 도구들 사이에 범용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M개의 서로 다른 AI 클라이언트가 있고 또 N개의 각기 다른 시각화 도구가 있다고 치면요. 네네. 이걸 다 연결하려면 M 곱하기 N, 즉 MN만큼의 연결 작업을 일일이 다 해야 했겠죠? 와,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요. 조합이 엄청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MCP라는 표준 프로토콜,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 플러그 같은 걸 도입하면요. M개 클라이언트랑 N개 도구가 전부 이 MCP 표준에만 맞춰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성이 M 곱하기 N에서 M 더하기 N, 즉 M 플러스 N으로 확 줄어들죠. 아, M 플러스 N으로요? 와, 이건 정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 시간이나 노력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CP 서버 차트는 바로 그 N개의 도구 중 하나, 즉 MCP 표준에 맞는 시각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범용 도킹 스테이션처럼 만들어서 어떤 도구든 쉽게 딱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근데 아까 이 서버가 엔트그룹의 NTB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하셨죠? 25가지 이상이면 종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트들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단순히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원 범위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뭐 기본적인 막대, 선, 파이 차트는 당연하고요.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그래프나 아니면 계층 구조를 위한 마인드맵, 트리맵 같은 것도 있고요. 흐름을 시각화하는 싱키 다이어그램도 가능합니다. 오, 생키 다이어그램까지요? 네, 심지어 좀 더 전문적인 차트, 예를 들어 데이터 분포를 자세히 보는 바이올린 플롯이라든지 텍스트 빈도 분석에 쓰는 워드 클라우드 같은 특수한 차트까지도 지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가짓수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AI가 분석한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나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가장 잘 맞는 시각적인 렌즈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근본 원인을 찾을 때는 PC본 다이어그램을 쓰고 복잡한 관계를 보여줄 때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쓰는 식으로요.
AI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훨씬 향상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AI 모델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MCP는 예를 들어 AWS 베드락 같은 상용 AI 모델하고 이 차트 서버 같은 도구 사이의 통합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와의 연동성도 잘 고려되어 있어요. 가령 AWS IAM 같은 표준 보안 메커니즘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 보안 설정 같은 걸 새로 할 필요가 없군요. 네, 그렇죠. 기업 환경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또 스트리밍 HTTP 같은 기술을 지원해서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대규모로 배포하기에도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요청 응답 방식보다 AI랑 도구가 계속 대화하는 그런 상호작용에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아예 비공개로 프라이빗하게 배포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요. 와, 통합 간소화에 기존 보안 활용, 효율적인 통신 방식까지.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네요. 하지만 완벽한 도구는 없을 텐데요. 혹시 좀 주의해야 할 만한 제약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아까 자료에 지도 관련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현재로서는 그 지역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 철오플랫 맵나 경로 지도, 핀 지도 같은 지리정보 시각화 기능들이요. 중국 내 서비스인 A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A맵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지도 관련 기능들은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글로벌하게 사용하려는 분들께는 분명한 제약사항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가 현재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기능 자체는 강력해 보이지만 지도 시각화 쪽은 현재로서는 지리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 이건 꼭 염두에 둬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MCP 서버 차트가 MCP와 NTB를 활용해서 어떻게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를 AI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로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개발을 더 쉽게 하고 또 AI 결과물을 더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전문화된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요즘의 어떤 큰 기술 흐름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버 측 처리 방식이나 다양한 차트 지원,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들은 분야의 강점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지리적 시각화 제한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버의 기반이 되는 N2V G2 라이브러리는 그래픽 문법, Grammar of Graphics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 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생각해보면 미래의 AI는 단순히 주어진 25가지 차트 중에서 그냥 고르는 것을 넘어서서요. 어쩌면 분석된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이나 사용자의 미묘한 요구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각화를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